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나 진짜 올해 한 해만큼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보겠다 라고 마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은 단축시키고 성적은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용어는 1970년대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에 의해서 최초로 제안되었던 개념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이나 학습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능력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과정이 학습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메타인지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선생님은 두 가지로 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학습한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이야기해보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인드맵 등을 이용해서 백지 쓰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를 보면 아주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이 뭐 나눠준 학습지, 그리고 교과서, 아니면 뭐 인강을 듣고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개념서들, 아니면 또 문제지 앞에 나와 있는 개념서, 이런 것들을 막 자로 막 줄 막 그어가면서 형광펜으로 막 덧칠을 해가면서, 근데 이제 한번 형광펜 칠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색으로 또 덧칠하면서까지 막 열심히 막 찢어질 때까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막 줄글로 이렇게 막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개념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야 되겠죠. 근데 한번 이걸 훑는 작업을 끝냈다면 그런 개념서들은 이제 다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접고 나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학습한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제대로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술술술술 말이 나오겠죠. 근데 뭔가 헷갈렸다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게 말이 술술술술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막 다른 용어를 막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찾아서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보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이런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걸 나만의 언어로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어색하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짝꿍을 정해서 그 짝꿍이랑 서로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이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 것도 다 싫어. 나 말로 표현하는 거 싫어. 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백지 쓰기. 자,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요. 베껴 쓰는 게 아닙니다. 다 덮어놓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인출해내는 과정.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가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수렴적인 공부입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 이거 문제 엄청 많이 풀었죠. 선생님, 저 이거 문제집도 샀어요.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효율적인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지를 막 많이 막 벌려놓고 푸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수렴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용으로 문제집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선생님이 백지에다가 이렇게 뭐 마인드맵 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개념, 각각의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한 문제들이 다 이제 문제집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집을 한번 풀어요. 근데 문제집을 풀 때
이렇게 문제집에 바로 막 볼펜이나 연필을 이용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방법보다는 문제를 피고요. 연습장을 하나 준비해요. 그래서 일단 연습장에다가 정답을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체크를 해보고 정답을 한번 매겨보는 거죠. 정답을 매겼을 때 이제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찾아다가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지를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개념을 헷갈렸나? 아니면 내가 시간이 부족했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좀 꼬여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꼬여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을까?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문제를 다 분석을 했다면 다시 한번 그 문제로 돌아가요. 그 문제로 돌아간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시간을 재고 풀어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거 좀 아까는 이런 부분이 막혔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가 술술 풀리네? 자, 여기서 끝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맞췄다고 해서 내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답을 외웠을 수도 있고요.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 방법을 외웠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문제를 찾아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 똑같은 개념을 묻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요. 자, 그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또 맞췄어.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맞췄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좀 개념 이해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순환적인 구조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수렴적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지를 쫙 시간을 다 투자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헷갈리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혹 보면 이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예쁘게 정리하는데 너무 매몰되어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명확하게 이걸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 그리고 이 수렴화하는 것, 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실험 혹시 아시나요?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행동심리학자인 파블로프가 이 강아지가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데 이 이제 과정에서 음식을 줄 때 종소리를 같이 들려줘요. 그리고 이 과정을 무수히 많이 반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무슨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 강아지는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잖아요. 근데 이 음식 없이도 종소리만 들었을 때 침을 흘리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자극과 반응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이런 실험 결과를 우리는 학습에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데, 자, 개념이라는 것이 자극이고, 반응이 이해라고 한다면, 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자극 하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문제와 개념, 이게 그냥 바로 이해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무수히 많은 반복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이해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과정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뇌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저장하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이 문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 주어야지만 뇌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그 문제를요, 반복하려면 여러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막 평소에 놀다가 막 벼락치기로 주말에 몰아가지고 막 인강을 막 10시간씩 듣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조금씩 이 문제를 한두 문제라도 풀어서 뇌에 각인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토대로 좀 열심히 좀 더 집약적으로 공부를 잘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